격렬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19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경주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만 7경주하고 8경주에서는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경주 공민우가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장찬대가 기회를 놓치질 않았어요. 마크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임이 나왔습니다. 장찬대가 우승, 공민우가 2차권 진입하면서 배당이 좀 중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운이 좋게 공민우가 득점이 높다 보니까 결승에 진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가 좀 아쉬웠어요. 박종태하고 이교 타동부터 때려야 될 박종태를 상대로 이교가 노려보자, 이교에 취입 가능하다, 배당부터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배정현이 원래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교와 박종태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때렸었던 박종태를 이교가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취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수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다 보니까 20배라는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힘을 썼었던 박종태를 상대로 이교가 수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었던 광명 우스컵 8경주였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아무래도 우스컵 강자들이 대거 출전하다 보니까 일반 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접전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었던 광명 우스컵 9경주 윤진규라든지 우스컵 10경주 배정현이 인정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윤진규 기복 심하죠. 김광근과 협권 펼쳐 나가야 되는데 김정태 성종과 끊어먹는다면 윤진규 힘든 겨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도 배정현이 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금일도 배정현이 고현 외에는 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데 전일 고현이 안 때리니까 안효은까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영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김두영의 후미는 확보 가능하다. 확보 가능하면 직선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도 이진원과 이인우의 협공이 과연 박정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최수정 달고 쏘게 된다면 이인우 있다가 이진원이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인우도 이번에 차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먼저 내선 잡고 이진원이 흔든다면 박정희 몸싸움이 약하죠. 그 점 때문에 비파업 라인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경주 안윤하고 박윤아 파업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패성인 것 같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박윤아,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안형은 두 선수가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데 박윤아가 안윤을 견제해 나갔습니다. 과연 금일 안윤이 박윤아를 넘어설 수 있느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점만 찾아 나간다면 앞뒤로 나라에 잡는다면 복승을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도 좀 접전 양상이죠. 김지광하고 강재원, 과거 광주 쪽 선수들 지금은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연합 가능한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이규하고 이성록이 협권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맞대결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록이 힘을 쓰고 김지광이 힘을 쓰는 경주 타협보다는 좀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 전에 취입이 나오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이성록이 힘을 쓰면 아무래도 이규보다는 이성록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고 김지광이 젖히면 강재원까지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우스컵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영진, 김홍일, 정현수, 김지광 선수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 김홍일, 정현수, 김지광 선수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지광하고 김영진은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었고 김홍일, 정현수는 결승전에서 두 선수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최순영, 이주연, 김일규, 박지영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이인우, 이진원, 이지훈은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힘을 쓰고 이진원이 막혀 나가고 김지훈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주연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박지영, 최순영, 김일규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인우가 과연
파업 선수들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용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최순영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누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진원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누 솔직히 최근 들어서 마크 작전을 많이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행 승부가 조금 딸리지 않을까, 경주 가면서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금요 경주 때는 희소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 이런 견제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박지영이 좀 몸싸움이 약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누가 먼저 서둘러만 준다면 이진원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비팝 라인 쪽 이진원과 이누와 이진원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원이 막혀 나갔을 땐 직선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외선에서 박정희 치고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3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7입니다. 두 차권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저치기 타이밍만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순발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경주처럼만 경주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3일 먼저 37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반대로 박지영이 연타 출전인데 직전 회차 낙차 출전했습니다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 회차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지영이 힘을 쓰고 최순영의 견제라고 한다면 1번이 넘어서지 못합니다. 3번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2번 파업 라인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연도 이번 회차는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주연도 큰일 났습니다. 자칫 한 몇 경주도 고전하면 선발급 강급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승부욕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주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기만 한다면, 박정희 뒤를 물고 가기만 한다면 7번 4번 파업 라인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이진원과 이누의 협공, 박지영화가 최순영의 협공으로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희 서두르냐 이누가 서두르냐에 따라서 이진원의 추입 승부, 최순영의 마크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진원의 직선 추입발을 좀 더 우선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 1번, 7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매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진원 입장에서는 박지영 견제 나가고 해서 이지훈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비팝 라인 충분히 가능하죠. 또 이인우하고 이지훈이 또 26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비팝 라인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지영이 최수정 달고 젖혀버린다면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지영하고 최수정의 전략적인 협공도 삼복승에선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도 한번 삼복승을 통해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음성등을 통해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파업과 비팝의 맞대결인데 비팝 쪽을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편성과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도가 달라졌죠. 가급적이면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출전하는 경주가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윤아하고 안효은이 경주를 풀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도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안효은은 연이틀 자리 선정을 잘못해서 젖히기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유를 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 나갔었던 안효은과는 달랐었죠. 물론 젖히기 한방 승부 펼쳐 나가기 때문에 뭐 자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리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자리를 잡다 보니까 힘을 썼는데 넘어서지 못하면서 한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안효은,
과연 박윤아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차례 맞대결에서는 박윤아를 안효은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물론 동반 입상은 성공했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좀 서력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15살 차이가 납니다. 박윤아가 일단 힘을 써야 되죠. 주도권 잡아 나가야 됩니다. 안효은이 맞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박윤아가 한 바퀴 타이밍을 잡고 때리느냐 반 바퀴 지점에서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안효은이 추입이 나오거나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려봐야 강영묵인데 강영묵이 때려서 시속이 안 나오죠. 그 점 때문에 박윤아가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안효은이 저치기 한방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박윤아가 힘을 쓰면 전 안효은이 직선에서 취입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안효은의 취입발 쪽은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안효은이 뭐 박윤아를 상대로 세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세게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현호나 김승현이 마크돼서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1호경주 때는 김승현이 상당히 강하죠. 6번하고 7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죠.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효은하고 박윤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박윤아의 정현호가 들어오게 된다면 안효은이 또다시 넘어서다가 퍼지게 된다면 박윤아의 정현호가 들어오면은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뭐 김승현까지도 충분히 안효은 빠지면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윤아 중심으로 팔려 나가느냐 안효은 중심으로 팔려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안효은이 편안하게 박윤아를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효은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 3 괜찮죠. 2, 7까지는 함께 맞대결 시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6번, 2번 상복승이 단연 돋보인다.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7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6번하고 2번을 묶어서 3번, 7번 양분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김승현 쪽에 좀 더 나은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코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나눠졌습니다. 이규하고 조성윤, 이성록은 비파업이죠. 반면 강병철, 김지광, 윤승규, 강재훈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성윤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성록하고 이기호가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지광이 힘을 써가지고 강재훈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비파업 선수들에게 철저하게 견제당했었던 김지광 선행력 갖춘 선수입니다. 하지만 다리 상태는 무거웠다는 점 이성록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성록이 이교 달고 쏘게 된다면 김지광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경주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록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11초 때 초중반 시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록이 힘을 쓰고 이교와 막혀나게 된다면 김지광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이교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박명호스크 8경주 배정현이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교를 비파업 선수들 먼저 노려보자고 해설방송을 듣고 음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교하고 박종태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종태가 때렸는데 이교가 막해 나갔어요. 차만 나오면 되는데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이교입니다. 박종태보다는 이성록의 시속감이 더 좋다는 점에서 전 이번 편에서 이교가 넘어서지 못하고 김지광은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단 취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번과 2번 쪽은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김지광이 외선에서 치고 나오게 된다면 6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하고 6번, 3번입니다. 6번, 2번하고 6번, 3번 두 차권 6번과 2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6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지광이 연일 때 다리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강재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김지광이
인천 검단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광주 쪽에서 강지원하고 함께 훈련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챙겨주면 강지원도 챙겨줄 가능성. 연이틀 강지원도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쫓아갈 땐 잘 쫓아갑니다. 3번, 7번. 한번 7번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승규도 낙차 후 최근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좀 많이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인천 개인 쪽 선수죠. 인천 검단하고 훈련하는 데가 비슷해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챙겨주면 5번까지는 5번이 기습 나서고 3번이 젖히고 5번이 끌어내고 3번이 힘을 쓰는 3번과 5번 동반 입장에서도 충분히 파업 라인이죠.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연이틀 다리 상태가 무거웠었던 김지광, 김지광이 넘어서야지 강재원이 쫓아가고 윤승규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리 상태는 무거웠기 때문에 다리 상태가 가벼운 이성록과 이규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복승을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까지는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6번, 2번, 3번이 우선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성윤 깝깝하죠. 계속해서 쫓아를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저측이 나서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금일은 타종부터 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조성윤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조성윤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또다시 3번하고 7번 파업 선수 라인 묶어서도 3복승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주광보다는 이성록이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세기 때문에 복승의 중심으로는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윤진규하고 김광근, 김종현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최용진, 김정태, 류근희, 성종훈은 파업 선수들인데, 파업 선수들이 수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때려줄 만한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다는 점. 반면 윤진규 금요경기 때는 선전팔자 나갔었죠. 전일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기 때 김지광하고 김정태, 김지광하고 이성광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이성광이 때렸는데 김지광은 윤진규 노리다가 결국 놓쳤었고, 김정태가 막혀 나갔었는데 이성광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변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정태 춤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일단 김정태 입장에서는 활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일처럼 때려줄 수 있는 이성광 같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윤진규 뒷자리를 끊어먹기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광근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윤진규가 자력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죠. 김종현이 앞뒤로 자리 잡게 된다면 2번하고 7번이 타종전으로 윤진규 뒷자리, 즉 김광근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속감 올려주게 된다면 윤진규도 전일 먼저 서둘렀어야 되는데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이성광도 넘어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서두르면 됩니다. 김광근 선행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마크는 곧잘 하는 김광근이에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 마크 정도는 가능한 김광근, 윤진규가 때려주면 쫓아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정태 입장에서는 끊어먹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하고 2번, 3번이에요. 2번, 4번하고 2번, 3번 두 차권, 2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이 비파업 라인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가 또 고전할 가능성도 답은 한 것 같습니다. 원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시원스럽게 강조를 펼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항상 좀 간을 보다가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1호 견주 때 고전했었던 견주가 꽤 있어요.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파업서들이 때릴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나오게 된다면 1호 견주 때 고전했었던 윤진규라는 점에서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3번하고 7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정도는 짧게 저치기 정도는 가능한 김정태라는 점에서 37하고 35경 주권 정도는 37하고 35경 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윤진규가 김정태, 성정우 달아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근을 챙겨준다면 김광근도 선행은 좀 어중간해요. 근데
마크는 곧잘 한다는 점에서 2번, 4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도 아무래도 2번, 4번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3번, 7번 파업 라인도 묶어서도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과감하게도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적 공태욱하고 김두영, 함동준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배정현, 조택, 양희진, 고유아는 파업 선수들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배정현 전일 아무래도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광명호수급 8경주 때 비파업 선수들 이규하고 박종태 동반 입상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태가 때렸고 이규호가 배정현 철저하게 견제 나갔어요. 이규호의 춤만 나오면 되는데 몸싸움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뺏겼는지 박종태를 이규호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규호가 아쉽게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이규호하고 박종태 동반 입상을 해설방송하고 또 음성에서 노렸었는데 이규호가 칩이 나오지 못하면서 복승만 만족했습니다. 복승 배당은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었던 전일 광명호수급 8경주 금일만큼은 배정현이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야죠. 김두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태욱을 뒤에다 달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이기호라는 몸싸움에 능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배정현이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김두영 외에는 몸싸움에 능한 비파업 선수가 없어요. 배정현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김두영의 뒤를 빼앗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태욱이 또 몸싸움에 능한 선수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두 선수가 창원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또 21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싸워주는 척하면서 빼앗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빼앗은다면 배정현도 추입은 나옵니다. 김두영이 긴 거리 나서고 배정현의 추입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5번, 3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3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택하고 배정현이 3일 연속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편성이 짜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성과에서 배정현하고 조택이 계속해서 붙어 타는데 이거를 뭐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금요 경주, 토요 경주, 일요 경주까지 두 선수를 붙여놨어요. 가뜩이나 동갑내기 친구에다가 창원 상남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과거 또 동창원에서 창원 A로 갔다가 창원 상남으로 또 훈련지 변경했었던 두 선수 더 친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동갑내기 친구라서 친할 것 같은데 더 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5번이 4번을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조택 외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배정현이 김대영 활약 나가면서 직선 취임 나서게 된다면 조택 마크 털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택도 지금 점수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승부욕 발휘해 나갈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쫓아가면 친구들 완승입니다. 3일 연속 만난 두 선수예요. 정이 더 들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쪽 경제 중심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김두영이 공택 달고 쏘게 된다면 배정현이 빼앗지 못하면 3번 1번 그대로 꽂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금요경주 때는 공태욱이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일은 공태욱 마크 되니까 김봉길 마크 되니까 잘 쫓아갔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두영이 공택 달고 시원스럽게 힘을 써주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죠. 뭐 수성팀 선수들도 겨울에 가면 창원 갑니다. 창원 가면 김해 빛밖에 없어요. 염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택이 또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 4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술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5번과 3번을 묶어서 3복승 공략해 나가는 전략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3번이 붙었다면 아무래도 조택이 쫓아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고 김동하고 공태욱이 완벽하게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정현이 힘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은 아무래도 좀 현장 승부를 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기본적인 전략은 배정현이 김동영의 혐의를
빼앗아서 칩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훈을 막혀 나갈 수 있는 공격 정도는 배정현이 손쉽게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취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수급 결승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정현수, 공민호, 이성광, 장찬재는 파업 선수입니다. 반면 김홍일, 김형모, 박종태는 비파업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대3의 맞대결입니다. 여기에 정현수가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김형모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홍일이 자리 잡고 박종태가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종태도 전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김홍일이 몰고 가고 김형모가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 저치기 타이밍 잡아나가거나 힘을 써야 되는데 결코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정현수 11초 때 초반 시속으로 저치기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 때는 또 3단으로 넘어섰었던 정현수를 아는 점에서 정현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민호, 이성광,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민호와 협공 가능성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민호가 전일 타정부터 때렸어요. 장찬재 얼씨구나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죠. 공민호가 득점이 있다 보니까 한 명 올라갈 수 있는 결승전에서 장찬재가 우승, 공민호가 결승까지 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정부터 때려서 버텨냈었던 공민호입니다. 뭐 역전은 당하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요. 정현수하고 공민호 10살 차이 나긴 합니다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정현수 입장에서는 공민호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공민호가 긁어주고 정현수가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성광이 죽기 살기 때려주고 정현수 공민호가 넘어서게 된다면 1번의 뒷자리는 분명 3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김홍일의 저력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파업과 비파업의 연대결에서 결승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특별 승급하지 못하고 있는 김홍일이 합니다만 김영모, 박종태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수하고 김홍일은 정면 대결입니다. 공민우를 챙겨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 쪽 우선하시되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4번, 2번, 6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정현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해요. 그 점 때문에 연합이 펼쳐지게 된다면 김영모도 노련하긴 합니다만 김홍일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박종태를 상당히 나가면서 저치기 나설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박종태가 시속감이 좋다면 2번이 물가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동대정고 출신 2살 터울 선후배입니다. 2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4번, 2번, 6번 정도는 비파업 라인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 승급 도전하는 거 더군다나 11조 때 초반까지 끊어냈었다는 거 보여준 게 있죠. 정현수가 악착같은 승부 역할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수에서도 아무래도 1번, 3번, 2번이 객관적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찬재도 마크되면 국민을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홍일하고 김형모 묶어서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 양분에서도 삼복승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삼복승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